자,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을 알아볼 건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마찰적 실업은 직업의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실업이죠. 마찰로 인해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그러면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해야지만 마찰적 실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여서 발생하는 실업이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 지역 간의 노동 이동성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직업 소개나 알선, 교육, 재훈련, 이주비를 지원하거나 인력 정책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적 실업은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유효 수요 부족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경기 침체 상태에 빠져서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대책 방안으로는 통화량을 증대시키거나 재정 금융 정책을 통해서 유효 수요를 늘려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경기적 실업이죠. 마구경이요.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잘 정리해서 외워두세요. 자, 그럼 오늘도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의사그룹 분석의 제한점 세 가지는 TA, 바로 의사그룹 분석의 주요 개념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있지만 과학적 증거로 제시되었다 보긴 어렵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많은 개념이 인지적이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 낮은 대상자에게는 다소 부적절합니다. 자, 세 번째는 TA의 주요 개념이 창의적이기도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제적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과지추 이렇게 외웠거든요. 의사그룹 분석 제한점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라고 한다면 과학적 증거의 과, 그 다음에 지적 능력의 지,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로 추, 과지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자, 검사, 재검사 신뢰도 추정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단점 4가지 한번 볼게요. 2월 효과, 성숙 효과, 환경 효과, 동기나 태도예요. 자, 2월 효과, 성숙 효과, 환경 변화, 동기 태도에서 이성환, 동태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2월이라고 하는 건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검사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너무 짧은 경우 검사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그 다음 성숙 효과는 말 그대로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검사 사이 간격이 너무 짧으면 검사 내용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커져 버리죠. 그 다음 환경 변화예요. 검사 당일에 환경 검사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날의 태도나 감정 이런 게 전부 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환경 변화. 그 다음 동기나 태도도 당연히 검사 신뢰도의 추정 방법의 단점이 됩니다. 자, 오늘도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자, 심리검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있는 건요. 개인차, 문항수, 문항 반응수, 신뢰도 측정 방법. 바로 속도검사의 신뢰도, 문항 난이도가 있죠. 개문반 신난. 전 이렇게 외웠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외우든지 자신의 방법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개인차라고 하는 건 집단의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 계수는 커지는 거죠. 문항의 수는 검사의 문항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지죠. 그 다음에 문항 반응수, 거기에 반응하는 거니까 문항의 반응수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뢰도는 평형선을 그리게 됩니다. 신뢰도 추정 방법은 속도 검사의 신뢰도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럴 때 속도 검사의 경우에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문항의 난이도는 당연히 어려운 정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개문반 신난으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시간점만 개입 3가지 차원을 쓰시오라고 한다면 방변통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방향선,
변별성, 통합성이요. 방변통. 자,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 지향성을 증진시키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구성하는 거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변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켜 목표 설정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죠. 차별을 두는 거죠. 변별성. 그 다음에 통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와 현재의 결과를 연결시키고 계획한 기법을 실습하여 미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도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의 태도 척도 먼저 알아볼게요. 태도 척도는 진로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이죠. 그래서 저는 태도에 관련된 거니까 진참, 독성, 타 이렇게 외웠습니다. 태진, 참, 독성, 타. 진참, 독성, 타. 자, 능력 척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설정, 계획,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척도는 자직, 목계문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태도 척도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진참, 독성, 타. 자, 능력 척도는 자직, 목계문. 자, 태도 척도는 말 그대로 진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선호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진로 결정성이라고 하죠. 참여도는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찾아보는 것이 참여도이죠. 독립성은 선택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고, 성향은 내가 이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준비나 이해 정도의 성향을 가졌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타협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선택할 때 욕구와 현실에 타협할 수 있는 정도를 알아보는 거죠. 능력 척도의 자기평가는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직업 정보는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직업 세계의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이야기하죠. 목표 설정은 자신의 정보와 직업 세계의 연결을 통해 직업의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계획 능력을 이야기하죠. 문제 해결은 자신의 직업 선택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죠. 진참 독성타, 자직 목계문. 자, 오늘도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베개 인지적으로 4가지. 흑백 논리, 과도한 일반화, 개인화, 선택적 추상화. 대부분 베개 인지적 오류는 3가지 정도 나오는데 혹시 몰라서 이 4가지를 작성했어요. 이 중에서 3가지 정도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흑과 개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흑백 논리는 당연히 검정과 하얀이잖아요. 그렇다면 판단 과정을 이분법으로 나눠보는 오류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딱 검정색, 하얀색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과도한 일반화는 한두 가지 일반화로 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하는 거죠. 이거 한두 가지 가지고 다 그냥 일반화 시키는 거죠. 개인화라고 하는 거는 자신과 상관없는 것도 자신과 연결시켜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오류예요. 선택적 추상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선택하는 거니까 중요한 요소는 무시한 채 사소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에 근거하여 전체 경험을 이해하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추상화하는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100의 인지적 오류 4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 자, 슈퍼는 어떻게 진로 발달 상담을 6단계로 했는지 같이 볼까요? 문제 탐색 및 자아 개념 모사. 이거 순서대로 보세요. 그리고 심층자 탐색,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4번째 현실 검증,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의사결정. 이렇게 해서 문심이, 자연이, 태이. 이렇게 외우면 되지, 앞글자로. 문심이, 자연이, 태이. 문제 탐색의 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는 비지시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자아 개념을 표출하는 게 자아 탐색 및 자아 개념을 묘사하는 거죠. 그 다음 심층적 탐색은 지시적인 방법입니다. 지시적인 방법이니까 진로 탐색의 문제를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자아수용 및 자아통찰은 비지시적인 방법으로 사고와 감정을 명료화하여서 통찰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현실 검증은 지시적인 방법으로 심리 검사나 직업 정보를 통해 수집된 사실적 자료를 탐색하여 현실을 검증하는 거죠.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는 비지시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태도나 감정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의사결정을 탐색하고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 의사결정은 비지시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대안과 행동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심이, 자연이, 태희, 비지, 비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로 발달 상담 6단계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보진의 직업 상담 과정 3단계인데요. 제일 먼저 탐색과 계약의 설정이죠. 내담자의 정신 역동적 상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서 3단 전략을 합의합니다. 자, 두 번째 중대한 결정이죠. 이제 무엇을 결정 내리기 전에 확실하게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격에 맞춰 직업을 바꿀 것인지 직업 성격에 맞춰 성격을 바꿀 것인지 결정하는 거죠. 중대한 결정.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선택한 직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하여 자기 인식을 증진시키는 거죠. 직업 3단 과정 3단계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탐중변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도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임금의 하반 경직성의 점이한 원인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임금의 하반 경직성이란 임금의 하반 경직성을 케인즈가 주장했죠. J.M. 케인즈요.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에 의해 결정된 임금이 노동 수요의 감소 같은 경제적 여건 후 변화로 하락 요인이 있어도 하락하지 않고 현재 수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임금이 하반 경직성이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노동자들의 화폐 완상으로 인한 역선택,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장기 근로 계약, 최저임금제, 연공급 임금제도,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 이 정도로만 임금의 하반 경직성 원인을 되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